연봉 100억 이런 선생님들 보면 좀 부럽지 않으세요? 당연히 부럽죠. 예. 12년 전이네요. 최태성 교사 생명이 끝나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투표하는 것도 두려워요. 제가 그 영국 국기 옷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빨간색의 그 퍼센트, 파란색의 퍼센트, 안경이 파란색이었네? 그렇다면 호떡 같은 거 이렇게 맛있잖아요. 그럼 맛있겠다가 생각나야 되는데 조청상민 수류 무역장전 덕분에 예, 옷소매의 붉은 흑동의 그 정조 너무 스윗가이. 전 역사 왜곡이라고 봅니다. 이분 퇴근하면 맨날 카톡 보내시는 분이에요. 오! 미스터 선샤인은 역사 드라마 중 정말 최고봉이다. 맥킨지라고 하는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서 그 사람들이 서 있단 말이죠.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사진 속으로 싹 들어오고 따님의 역사 성적은 아주 못해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두만강은 경계로 한다. 거창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은 잘 안 나오고 한국사 성적이 잘 나오니까 내가 이걸 잘하나 보다 라고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역시 그런 평범한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사학과를 가게 되었다. 평범한 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순간은 그럼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있었죠. 제가 사학과에 들어가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역사가 그게 역사가 아니었구나. 딱 갔는데 진짜 저희 동기들이 사회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역사적 사례들이 지금 이렇게 현재와 접목되어 가지고 이야기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선생님 강의를 봤던 이유는 무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무료로 합니다. 이렇게까지 무료로 고집하실 일인가? 제가 뭐 사실 유료를 통해서 돈을 벌어도 저 욕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나빠서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왔어요, 제가. 그냥 이제까지 공교육에 있었고 무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어떤 그런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가는 삶이 나쁜 삶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회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제 안 속에서는 그래 나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욕구가 왜 없겠어요. 저 당연히 제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느니 이 길 속에서 좀 더 의미를 찾는 길을 가는 게 나한테는 좀 더 낫겠다. 알아요. 저도 좀 저 스스로도 안타깝고 굳이 내가 왜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어느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나 봐요. 계속 몇 번 도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자꾸 이렇게 돈 달라고 이렇게 손 벌기가 너무너무 민망하대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는 그 댓글을 읽었을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나쁘지 않았다. 연봉 100억 이런 선생님들 보면 좀 부럽지 않으세요? 당연히 부럽죠. 예. 저도 그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막 끌어올라요. 예, 끌어오르고 또 요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연봉 100억 정도를 벌어야 그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현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럼 나도 보여줘야 되나? 나도 저런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이 나쁜 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길 속에서 만약 지금 제가 회군을 해버렸을 때 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도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교육 음영지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연봉 100억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댓글에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도 부럽습니다. 불합격! 아니 전야제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한 3만 명 정도가 동접을 해요. 정말 처음에 올라와서 쭉 가요. 그리고 끝까지 그냥 2시간 동안 쭉 가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곡선이에요. 이게 어떻게 3만 명이 한 명도 나가지 않고 이것만 정말 열심히
생각해보세요. 내 앞에 3만 명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전야제에서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3만 명에서 2만 7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선생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롤드컵 중이에요. 게임이래요. 열받는 거예요. 불합격! 하고 되게 후회했어요. 아유 또 미안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잠깐 나갔다는데 이걸 불합격이라고 하면 재수없잖아요. 그때도 되게 열받는 거예요. 이것들이 공부를 하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는데 뭐니 해도 예전에 12년 전이네요. 최태성 교사 생명이 끝나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이렇게 사회면에 나왔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강의가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보는 관점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 진영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EBS 강사가 라고 해가지고 내 그 교사 생명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라고 저는 사실 나름대로 마무리를 준비를 하고 있어. 마지막 글이라도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때 전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랜선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내가 소비되어지는 그런 존재일 거야. 그런데 그때 제가 소비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저랑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어디선가 댓글로 나타나셔가지고 최태원 선생님 그런 분 아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시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되게 무서웠거든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그 공포감까지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쌓아왔던 그 인연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다시 세워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사를 가르친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객관적인 입장을 딱 이렇게 계속 견지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는 투표하는 것도 두려워요. 투표할 때 인증샷을 올릴 때도 가만 있어봐. 나 지금 오늘 어떤 거 입어야 돼? 어떤 걸 해야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까? 하다가 제가 그 영국 국기 옷을 일부러 거기 보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입고 왔는데 나름대로 고민하고 간 거거든요. 오해받지 않으려고. 근데 그거조차도 빨간색의 그 퍼센트, 파란색의 퍼센트, 옷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인데 안경이 파란색이었네? 그렇다면 쉽지 않다. 이게 정말 쉽지 않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래도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 저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 좀 가치 중립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치 중립적이라서 기계적인 중립은 아니고요. 저는 그 중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A라는 시선도 있고 B라는 시선도 있다. 그래서 A와 B라는 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저는 이게 나름대로 그 객관적 중립이 아닐까. 양강 두 후보가 거의 50대 50이었어요. 네.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이 차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좀 쭉 보면 이제까지의 그 대통령들을 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런 어떤 쭉 나온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그 산업화와 민주화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즉 어찌 보면 주연의 리더십을 보였던 그런 대통령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이제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리드할 수 있는 주연의 리더십으로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제가 볼 때는 이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져줄 수 있는 조연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이번 대선부터는 우리는 어떠한 대선 후보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왜? 나랑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 이제. 나랑 너무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저는 성장했다고 보는 거예요. 조연의 리더십 시대로 우린 갔구나. 저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믿지 않아요. 전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아, 직업을 앓고 계시는지. 이게 겨울 되면 이렇게 호떡 같은 거 이렇게 맛있잖아요. 그럼 맛있겠다가 생각나야 되는데 조청상민수류 무역장정 덕분에 우리는 저 맛있는 호떡을 먹게 되는 거구나.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청나라 맺어요. 그러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호떡을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 호떡 속에 그 맛있는 꿀물이 생각나야 되는데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란 이 무지막지한 이 개념이 떠오르는 제 자신이 참 속상해요. 매번 이래요. 매번 어딜 가도 뭐 그 마트에 양란 코너 가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왜 이러지?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막 이런 병이 있습니다. 아니 역사는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시간 순삭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뒷담화예요. 뭐야 그 인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네? 그잖아요. 근데 역사가 그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이 이랬네 저 인간이 저랬네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제일 재밌는 사건은 뭐니 해도 안시성 싸움. 솔직히 지금 우리랑 중국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미국하고 우리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어떤 상상을 하는 순간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왠지 모르게 왜소해지는 그런 생각을 얼풋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잠깐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역사의 DNA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 좋은 예가 고구려가 수와 당과의 싸웠던 그 모습들. 안시성 싸움은 이제 당나라와 싸운 거고요. 그 앞에 있었던 그 살수대첩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와 싸운 거잖아요. 수양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만 대군을 끌고 들어와요. 100만 대군은 처음 출발하고 맨 끝에 사람이 출발하기까지에 한 달이 넘게 걸렸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군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고구려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100만 대군이 몰려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는 그 두려움과 공포였을 것 같아요. 그냥 기에 질려가지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겨요. 물리친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구나. 그 자신감만 있으면 수양제의 그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고구려 역사의 DNA,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중국 최고의 황제라는 당태종의 군대마저도 물리쳤던 그 역사의 DNA가 있다면 지금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변 열강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정말 거뜬히 해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추천해주고 싶은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는 역사 관련 드라마, 역사 관련 영화는요 무조건 보시라. 재밌잖아요. 무조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옷소매 붉은 끝동의 그 정조, 너무 핸섬 가이, 너무 스윗 가이. 전 역사 왜곡이라고 봅니다. 정조 그분은요 제가 상사로 모시면요 절대 그분하고 일하지 않아요. 저 파업할 겁니다. 거의 일 중독에 걸리신 분이에요. 이분 퇴근하면 맨날 카톡 보내시는 분이에요. 휴가도 없어요. 휴가 보내놓고 편지 보내가지고 너 그때 생각한 프로젝트 해왔냐? 이게 사료에 다 남아있어요. 근데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역사의 잣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가의 영역이 있고 그 작가의 영역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가의 영역, 상상력의 영역은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역사는요 사료와 사료 사이에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공간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건 오케이. 그런데 그 팩트 자체를 틀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좋은 그 드라마나 영화들은 비어있는 공간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워 넣었을 때 정말 절묘하게 역사의 팩트에 딱 접점을 만드는 순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스터 선샤인. 제가 미스터 선샤인 하면 제가 김은수 작가님 너무 죄송해가지고 저희한테 같이 하자고 이거 좀 그 고증도 좀 해달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김은수 씨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미친 거죠. 내가 언제 김은수 작가님 만나면 제가 무릎 꿇고 사죄를 드리려고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그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정미의병 사진이 딱 한 장 남아 있어요. 이게 사진도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사진이거든요. 그 정미의병 사진에 보면은 군인 복장을 한 모습도 있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은 복장도 있고 다 총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정미 7조약 때 이제 군대가 해산되면서 그 군대가 의병에 합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병에 합류하니까 군인 모습들도 있고 이제 그 딱 한 장의 사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미스터 선샤인을 보는 과정에서 드라마 속 그 인물들이 맥킨지라고 하는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서 그 사람들이 서 있단 말이죠.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사진 속으로 싹 들어볼. 우와!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 작가의 상상력을 최대한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미스터 선샤인은 역사 드라마 중 정말 최고봉이다. 현재까지 이거를 뛰어넘는 건 없었다. 김은수 작가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께 역사라는 분야에 딱 지워보면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빼버리면 저 바로 무너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알려주는 것. 이게 저의 거의 9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우지 말아주세요. 다른 직업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교사 말고 다른 분을 생각해 본 적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궤도 속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최태성이 교사를 빼고 어디를 가 있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또 사학과를 간 것도 평범하고요. 교사를 간 것도 사실은 그냥 교직관이 투철하셔가지고 교직으로 올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안정적 직종이라고들 하니까 제가 집안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 안정적 직종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맨 처음엔 그 계기고요.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교사가 된 것도 참 평범하네요. 네.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실례가 안 된다면 따님의 역사 성적은 아주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건 천하의 최태성이 와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요. 내 친구의 유튜브 안에 우리 아버지가 나온다. 이 기분 조금 막 이상할 것 같거든요. 절대로 학교에서 아빠가 최태성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강연을 그 학부모로서 요청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최태성. 그래도 딸내미가 있는 학교니까 한번 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갔을 때도 학부모로 간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강사 최태성으로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저번에 그런 시간이 있을 때요. 어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던 걸 편집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참 이렇게 참 좋은 선생님 같아. 이제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딸이 이제 그걸 들으면서 눈을 꾹 찌르게 감고. 그래서 딸은 나름대로 그 부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최태성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역사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 압박을 줄 수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아빠가 최태성인 걸 알아내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현명하네. 최태성에게 역사란?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잖아요. 내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안개 같은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한 길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답을 좀 알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미 역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충분히 너무나도 많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고민했던 그 지점이 이미 이 시기에 있었구나. 그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 나와 비슷한 고민했던 사람이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역사는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그 결과를 들여다보면서
똑같진 않겠지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아, 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가고 싶은 길, 나의 색깔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학문이 저는 역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